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벼운 집안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이런 부분은 사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나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이나에게 모두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갈등들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시각을 바꿔서 네. 기독교인일 때 두 분 다 이제 비기독교인이었다가 둘 다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어요. 네. 그런데 한 분, 아내분, 예를 들어서 아내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면서 신앙적인 깊이도 훨씬 깊어진 거야. 네. 근데 남편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봤을 때, 새로 태어난 그 눈으로 봤을 때 남편이 기독교적으로 지혜롭지도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기 시작해서 그럴 수 있죠. 저런 남편을 내가 어떻게 평생을 믿고 살지, 어떻게 순종하지? 성경에서는 남편을 아까 인내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고 복종하는 위치. 복종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난 저런 남편은, 그러니까 저런 남편이라고 했을 때 저런 남편이라는 건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성경 지식적으로 여러 가지 본인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남편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가지? 이런 분들께 해줄 수 있는 조언. 우선은 저는 그 여자분 입장에서 부부라는 거는 한 몸을 의미합니다. 한 몸. 한 몸이라는 거는 같이 움직이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와이프분이 조금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조금 더 그 열정이 있으시고 이런 상황이신데, 반면에 남편분이 지금 그렇게 못 미치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와이프분이 남편분에게 맞춰주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봐요. 와이프가 네. 더 아는 사람이 더 많이 노력해라. 그렇죠. 더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말을 할 수 있죠. 여보, 이럴 때는 이제 복음의 원리에 맞게 하는 게 이제 이런 쪽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한두 번 하다가 남편이 난 그래도 이해가 안 돼. 못하겠어. 그러면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뭐 성령님이 계시니까 분명히 성장하거든요. 네. 우리가 설교도 힘들겠지만. 듣고 그렇죠.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기다림. 이것 또한 성령의 열매다. 고행의 인내하고. 시작. 예. 어쨌든 한 몸의 원리라는 걸 알고 억지로 막 끌고 왔다가 오히려 더 그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 조금 열정이 적은 자에게 맞춰주는 편이 낫다. 그러나 복음이랑 좀 반대되는 그런 믿음이라면 이런 것은 또 양보하면 안 되죠. 남편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믿긴 믿는데 여보,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 주일은 좀 쉽시다. 교회 나가지 맙시다. 이런 경우에는 있을 수 맞춰주면 안 있어요. 되는 이야기죠. 네, 회사 다니시는 분들 네,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맞춰주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싸워서 거의 박해할 정도로 된다. 그러면 좀 다른 결단을 뭐 하실 수도 있는 문제라고. 어떤 그러죠. 결단이요? 뭐 극단적이네. 아니 이게 신앙관이 이렇게 너무 안 어떻게 맞으면 하라는 거지? 진 실장이 오늘 피곤하네. 그러면 네. 그러면 알잖아. 아까 그 소파와 한 몸 됐다는 남편 있잖아요. 소파와 한몸 남편. 그거를 다시 예를 들어 보면 네. 남편이 평일 내내 힘들게 일하다가 집에 왔잖아요. 근데 여자의 신앙적 열정이, 기독교인들은 다 아시잖아요. 교회는 언제 제일 바빠요? 주말에 제일 바쁘잖아요. 네. 제 친구들도 보니까 찬양대 연습 토요일 날 하루 종일 하던데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주말에 제일 바쁘잖아. 그러니까 왔어. 평일 때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 와서 아내가 해주는 밥 먹고 그러고 쉬어야지라고 왔는데 네. 볼 수가 없어. 교회에서 안 와. 자기도 교회는 다니지만 이런 아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예. 이런 남편한테는 또 어떻게 조언해 주시나요? 남편한테 조언하기보다는 네. 이럴 때는 와이프한테 조언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와이프도 너무 힘들거든. 밥 해주고 그렇게 맨날 청소하고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있는 남편에게 사랑으로 자꾸 이렇게 예쁜 말이 안 나오니까 교회로 도망가는 거야? 피신한 거죠. 내쫓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로 왔는데? 아니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부부가 한 몸을 유지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아 똑같은 말. 아까 녹음한 거 다시 틀면 되겠다. 이게 원칙이야. 부부가 한 몸이 돼야 돼. 일단 진짜. 찬양단 중요하다. 네. 그리고 뭐 교회 여러 가지 행사가 있잖아요. 다 중요한데 네. 가장 본질적인 거 예배 참여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남편에게 맞춰주는 것이 부부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남편은 그래도 남편도 이제 괜찮으면 같이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약속한 시간이 있고 그 주어진 역할이 있으면 그 책임을 또 다 하는 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만약에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자기 피곤하다고 안 해버리면 그것 또한 교회에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부도 에이, 안녕? 에이 거기까지는 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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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혼시키네. 끝내 그냥. 이게요 사실 네.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많이 본 건 아니고 저희 우리 시부모님 또 어머니 계속 아버님 들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결과가 좋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딱 이랬어요. 우리 아버님이 한참 잘 나가셨을 때는 이제 군인이셔가지고 되게 권위 있으시고 집안에서도 되게 이제 목소리가 좀 크셨죠. 근데 아버님이 군인이시니까 평일에 그렇게 하시고 주말에 집에 오셔서 아버님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옛날 분이셔서 네. 아내는 집에서 애 돌보고 밥 해줘야 돼. 이게 늘 박혀 있으셨던 네, 분이신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말에 집에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도 이제 화가 많이 내셨겠죠. 화를 많이 내셨겠죠. 네. 근데도 어머님은 뜻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주일날 내가 할 일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평일날 밥 안 해주고 애들 안 챙기냐. 주말에는 교회에 헌신하겠다. 굽히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께서. 네, 그 결과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지금 저희가 30대 후반이잖아요. 30대 후반이고 제가 결혼할 쯤에 그 전 몇 년 전부터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한 거예요. 네. 네, 비록 힘들었지만 결국은 아버님도 그게 맞다라고 어느 순간 느끼시고 어머님을 따라서 이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네. 시간이 물론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요. 않죠. 주말마다 싸우시는 거예요. 주말마다.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게 사실. 예. 믿음이 얕으면 여자도 금방 교회를 때려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네. 네, 근데 어머님은 굽히지 않으셨던 거죠. 그 믿음을. 평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가정 돌보고 주일에만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때는 또 직무가 또 권사님이셨어서 일이 네.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셨는데 어쨌든 어머님의 기도가 승리를 하신 것 같아요.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래서 지금은 평화롭게 두 분 다 교회 생활 하시면서 행복하고 순탄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거 보세요. 이 네. 기다림의 열매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역시 기도와 인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랑이 그렇습니다. 함께 삼박자가 잘 맞춰서 네. 힘들지만 여러분. 자, 이것도 사실은 똑같은 맥락인데요. 반대로 남자가 이제 연약한 여자, 아내, 그러니까 아내가 신앙적으로 좀 더 부족하다고 느꼈을 경우, 네. 이때도 이제 남자가 여자를 똑같이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이것 또한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자가 남자한테 복종하라고 해서 남자는 무조건 너 내 말 복종해.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네. 와이프가 믿음이 연약하고 좀 열정이 충분히 뭐 적을 수도 있거든요. 남편보다. 그럴 때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래도 와이프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면은 와이프를 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하는 원리예요. 똑같이. 왜냐하면 복음의 원리에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같이 사랑하고 같이 종이 돼야 되거든요. 똑같이. 남자가 무조건 막 하기가 쉬워요. 와이프에게. 네. 네, 너무 쉽게 대하기도 좀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남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와이프를 위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멋있는 남편이거든요. 맞습니다. 와이프도 그걸 알아요. 나중에는. 맞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취미 생활입니다. 네. 자, 취미 생활. 자, 소장님은 취미 있으신가요? 취미 있죠. 뭐 하세요?
저는 뭐 운동을 좋아해서 음. 자전거를 타는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지금 뭐 겨울이라서 좀 못 타는데 여름, 가을, 봄 되면 뭐 자전거 수영도 타고 하시죠? 수영도 그렇죠. 수영과 자전거 어, 저의 유일한 취미 생활입니다. 혼자 하는 거네요. 그렇죠. 불안한데 혼자 하네? 무슨 얘기? 아니 주제가 부부잖아요. 네, 부부죠. 근데 하시는 모든 취미가 혼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네. 사모님은 걷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뭐 걷는 거 좋아하고 헬스 하는 거 좋아하는데 신랑은 요새 또 골프를 해요. 예, 예. 골프를 하는데 이게 맞지가 않아요. 저는 취미 생활이 서로 안 맞는다. 골프를 같이 하자고 자꾸 제안을 하는데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계속 같은 자세로 땡땡땡 가만히 공을 서서? 치는데 그 운동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물론 힘은 들어요. 묘하게 땀도 나고. 근데 잘 모르겠는 거죠. 이게 헬스나 이렇게 활동적인 운동들보다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고랄못? 네. 이라서 그런데 자 이런 취미 활동들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장님 같은 경우에도 취미로 하시는 뭐 수영이나 바이크나 저희 신랑이 하는 골프나 이런 것도 사실 같이 하면 좋겠지만 개인적인 부분들인 거고 이게 부부 생활에 있어서 어쨌든 맞지가 않으면 결국 각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러한 취미 생활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들 어디까지 이해를 해주고 받아줘야 할까? 갈등들. 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가정을 말씀을 드리면 골프를 신랑이 치는데 저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네, 금전적인 부분. 네, 되게 잘 사는 집도 아니고 여유 있게 막 골프채 하나에 100몇만 원 하는 거를 툭툭 사라고 할 수도 없고 네. 그런데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야.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잔소리가 하나 되니까 이 하나로 모든 게 다 이제 하지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신랑은 너무 하고 싶잖아. 네, 네. 자기도 열심히 일을 하고 스트레스를 풀 무언가가 필요해서 네. 자기는 골프를 좋아하니까 네. 골프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 자꾸 제가 태클을 걸고 잔소리를 하니까 네. 그 골프 치시는 남편분께서 뒤에서 쳐다보고 계시네요. 째려보고 있어. 저승사자인 줄. 지금 막 골프를 치고 지금 들어오셨거든요. 깜짝이야. 네, 그런 데서 갈등이 빚어져요. 그러니까 네. 우리 신랑의 해결책은 그거예요. 저를 설득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거. 아, 같이 하자. 같이 하자고 자꾸 저를 꼬시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탐탁지도 않고 못마땅해요. 사실 그 부분이 커요. 운동을 하고 싶으면 같이 걷거나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렴한 스포츠가 많은데 굳이 그렇게 비싼 그런 거를 해야 하나. 그런 데서 갈등이 빚어지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런 것도 어떻게 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나 좀 싶어요. 근데 저랑 그 얘기 들어보니까 주 실장님 가정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알아요. 이게 너무 잘하셔. 알아요. 너무 오래. 자전거 얼마라고요? 아니 뭐 대충 접어지는 거 뭐 하나 샀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가볍더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자전거 타는 게 좋다 보니까 이게 부부가 같이 취미 생활하면 얼만큼 좋아요. 네. 항상 한 몸이 돼서 하잖아. 물 속에서도 한 몸이 돼서 수영을 하고 자전거를 한 몸이 돼 뭐야 이 표현 좀 아니 이렇게 신학적 한 몸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그 집안일도 같이 하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그런데 몇 번 제가 그 요청도 해보고 한 번만 해보자. 진짜 딱 한 번 하더라고. 자전거를 한두 번 정도 타더니 자기랑 안 맞대. 자기가 맞는 건 이제 걷기, 라디오 들으면서 걷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또 저는 걷는 게 또 안 맞아. 가만히 걷는 게 이상하게 좀 안 맞더라고. 저는 막 역동적으로 막 해야 되거든요, 운동을. 그러니까 이런 안 맞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갈등이 일어난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취미 생활의 허용 범위는 무조건 상대방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자전거를 좋아한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와이프가 여보 자전거 타지 마. 그러면은 안 타야 돼요.
무조건 상대방입니다. 이거는. 뭐야? 단순하지만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보, 저는. 골프 치지 마. 안 쳐야죠. 듣고 있어?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네. 그냥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와이프든지 아니면 남편 입장에서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그 너무 이유가 좋아해.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금전적인 문제. 진짜 우리 진짜 생활이 너무 빠듯한데 그 비싼 장비를 막 다 그렇죠, 사들이는 거는 이건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되거든요. 와이프나 아니면 남편 입장에서. 그러면 따라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취미생활. 처음 우리 주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취미생활은 개인의 유익이에요. 어디까지나. 제 와이프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오로지 개인의 유익이거든요. 개인의 유익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의 동의가 없다면 하면 안 된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사모님이 네. 억지로 예스 해줬을 거라 생각 안 했어요. No. 자, 말씀드렸죠. 너무 지겨우니까 그냥 해. 가. 대화를 하라고, 대화를. 이제 제가 왜 자전거를 타야 되느냐. 맨날 이렇게 고개 숙이고 거북목대고 이렇게 맨날 수그리고 책을 봐야 되잖아요. 계속 갇혀 있단 말이에요, 공간에. 근데 공부를 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체력. 체력이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네, 체력을 길러야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설교 준비를 잘해서 설교를 열심히 잘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이렇게 은혜도 누리고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보 나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그냥 자전거 좀 타고 동네 좀 돌면서 바람 좀 쐬고. 근데 자전거가 조금 비싸. 괜찮겠어? 그게 뭐 이게 안 돼. 타지 마. 다른 자전거들을 보면 그 동호회 사람들 보니까 와 그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하더라고. 그 어떻게 타 그런 거를? 비슷하다구만. 에이, 아니 그 정도. 비슷하다구만. 아니야, 진짜 조금 뺐더만. 아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거 방송 나가면 나 이상한 사람 되잖아. 그 정도 아니라니까. 물론 부부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합의가. 그래서 중고로 샀다고 내가. 그래도 뭐 비슷하더구만. 나는 잘 모르겠네. 자전거 잘못. 오케이. 그러면은 네. 각자의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각자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럼 각자 좋아하는 취미를 각자 하면서 살다 보면 각자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취미생활 정도는 그럴 수 각자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취미생활 정도는. 그게 시초이지 않을까? 부부 갈등의 시초이지 않을까? 아니 뭐 서로 그러니까 허락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면은 그 갈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걸 시초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봐요. 남편이 낚시를 좋아해. 낚시를 좋아한다. 3박 4일 가겠대. 3박 4일 간다. 나는 골프를 좋아해. 골프를 좋아해. 그래서 해외로 일주일간 갔다 올 거야. 이렇게 각자. 아니죠. 3박 4일 안 돼. 이거 너무 아까 말했잖아. 주관적이야. 상대방에게 결정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다 오케이 했다니까. 아니 오케이도 무조건 한 번 오케이 했으니까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라 나 낚시 갈 건데 이번에 3박 4일 정도 갔다 오려고 해. 안 돼. 근데 오케이 3박 했어. 4일은 안 돼. 이렇게 3박 4일은 안 돼. 된다니까? 오늘 갔다가 다신 나도 일주일 갔다 올게. 그 대신 응. 나도 일주일 저기 골프를 치러 갔다 온다고. 그거 참 애매하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렇게. 이게 그럼 기독교적으로 집안일 어떻게 누가 해 그러면? 애가 없어. 애가 없다. 둘이 살아. 기독교적으로 괜찮은 거야? 성경적으로? 어려워. 왜 이런 많아요. 이런 가정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가정이긴 가정이지만 요새는 이제 개인주의가 어느 정도는 요즘 세대 안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다시 사는 삶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것만 잡고 살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어딨지? 내가 왜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나는 난데 왜 나는 누군가의 엄마로만 불려야 되지? 이런 게 우울감의 시초고 네. 초기 증상인 거잖아요. 저는 그렇지는 않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서 취미생활로 넘어가요. 그럼 당연히 누군가 둘 중에 한 명이 배우자가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조언을 하겠죠. 좋아해요. 당신도 이렇게 해봐. 각자 하게 되는 거예요. 각자 이렇게 시작하다가
결국은 사소한 모든 부분들까지 의논 안 하게 되고 각자의 조금 같이 살면서도 개인의 삶이 되는 뭐 이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 친구들이랑 일본 놀러 갔다 와. 나는 내 친구들이랑 사이판 갔다 올게. 이게 되게 좋아 보여요. 싸우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일본 갔다 올게. 갔다 와. 다음 주에 나는 사이판 갔다 온다. 이게 이렇게 너무 되게 자연스럽고 네.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내 남편은 그런 거 다 이해해 준다고. 근데 저는 모든 거를 다 같이 누리자, 같이 나누자라는 주의이고, 결혼해서 사는 것 자체가 어쨌든 나는 어느 정도 버리게 되는 삶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각자 살아가는 이런 부부들을 보게 되면 좋아 보이지 않던데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네. 그 취미 생활이 그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취미 생활의 시작 자체가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아직도 좀 어려운 네, 게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 서로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면 어떤 취미 생활도 사실상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자유를 준다고 해서 그게 좀 너무 그 방종으로 좀 나갈 수 있는 자유로 누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취미 생활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가 자전거 타는 걸 아무리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뭐 자전거 여행을 간다는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할 일도 있고 그리고 같이 이제 집안일 문제도 있고 교육 문제도 있고 이런 걸 생각한다면 당연히 부부로서 사랑하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무한하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갈등의 요소를 계속 가지고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이게 그 선을 그 중심을 잡기라는 게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됐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 된다고 하면 또 마음 상하고 중심을 잡기가 힘든데. 네. 자, 그러면은 취미 생활. 아내든 남편이든 배우자가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무언가를 반대해요. 근데 너무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 무언가를 취미 관련된 무언가를 활동을 하고 싶어. 네. 그러면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아, 지혜롭게. 설득. 네. 우리 아까 남편의 경우에는 네. 3개월이고 1년이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지치게 만드는 거 알죠? 피를 말리는 수준이네요. 그냥 데리고 가요. 그냥 데리고 가. 골프채 매장을. 관심 1도 없는데 그냥 집으로 가는 거 아니야? 잠깐만 저기 좀 들렸다 가자. 거길 가. 굳이 나를 데리고 내려요. 근데 살려고 그런 게 아니래. 그냥 보러 왔대. 일단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이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몇 개월 한다고요. 질리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그 매장을 가는 거야. 안 사고 보기만 하는 거야. 그냥 같이 보자.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설득을 끌어내요. 네. 이런 사람도 있어. 네. 소장님은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저는 이제 아까 그 운동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논의, 대화. 그렇죠. 대화, 설득. 저는 이렇게 딱 설득하고 당신이 타지 말라 그러면 안 탈게. 여보 그래 운동 좀 해. 근데 타게 하더라고. 동정심이 불쌍하게. 근데 자기가 안 타려면 안 탈게. 그냥 거북목 하고 살지 뭐. 눈 맨날 빨개지고. 그러면은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을 때. 막고 싶을 때. 취미 생활을 막고 싶을 때 우리 설득하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걸 허락을 요구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내 배우자가 뭘 하고자 하는 거를 반대하고 막고 싶은 거야. 이거는 또 어떻게 예쁘게 말할까요? 예를 들어 막고 싶다. 사모님이 낚시에 빠졌어. 낚시에 빠졌습니다. 낚시에 빠졌어요. 한 번 빠지더니 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그래야 되지? 바다를 가시는데 밤에 하는 낚시도 있고 그리고 멀리 일단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낚시에 빠지셨어. 네.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반대하세요. 근데 일단 사모님이
낚시에 빠졌을 경우 전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쵸. 너무 아니, 그 거리감이 아닌데. 있어서 낚시에 빠졌다. 사모님이랑 낚시랑 되게 안 아. 어울리긴 하는데 네, 낚시를 저는- 되게 좋아해서 네. 어느 순간 낚싯대를 한번 사더니 음. 이제 나 어디를 가야겠대. 인천 앞바다를 가야겠대. 네. 근데 이제 주일날 내가 피해 안 끼치고 갔다 올 테니까 좀 갔다 오겠다. 네. 보내실 거예요 일단? 그래 여보 그러면 나 이번에 자전거 바꿀 때가 됐는데 지금 보니까 한 3천만 원짜리 하는 거 있다고 사실 낚시 아니 갔다 올 낚시 동안 가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왜 아니, 자기 그거를 뭐, 얘기하는 낚시 거야? 갔다 오고 난 잠깐 자전거 좀 잠깐 보러 갔다 올게 이렇게 간접적인 압박을 경제적인 압박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금전적으로? 네. 금전적으로 그렇죠. 스트레스를 주겠다. 아니면 뭐 낚시에 빠졌다. 아니, 보니까 요즘에 그 핑크퐁 낚시놀이가 있어요. 그 마트에서 인터넷 보니까 한 10,000원에서 자석으로 하는 거? 네, 자석, 자석 실감나게 돼 있더라고. 인천 바닷가 가겠다는 거기서 사람한테? 내가 10만 원짜리 내가 핑크퐁 낚시놀이 사줄 테니까 집에서 해. 여기서 즐겨 그냥. 참 안 먹히겠다. 안 먹혀 어떻게 하지? 어렵네 이거. 자 이것도 네. 어쨌든 서로의 그 취미 생활을 어떻게 보면 또 존중을 해주면서 취미 생활을 즐기되 너무 가정 생활에서 벗어난 정도는 아니게끔 네, 서로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네, 좀 예민한 부분이에요. 민감한 부분입니다. 돈 관련된 거예요. 돈이면 민감하죠.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게 개인과 개인의 결혼이 아니잖아요.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 아니고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만 생기는 돈 문제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시댁이 끼고 친정이 끼고 하게 되면 조금 민감해요. 상처되는 말도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금전 문제에 관해서 문제들이 많이 있고 갈등들이 많이 있는데 네, 요새는 이제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는 3동이 4동이가 많아요. 집에. 그래요. 네, 셋째, 넷째 있는 네. 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남편분들이 혼자서 일하시는 가정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외벌이일 때 상대 배우자가 경제 활동을 조금 했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돈벌이 하기엔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애들도 얘네도 크면은 이제 교육비도 그렇고 조금 혼자서 하기 좀 부담스럽고 그렇겠네. 예, 네. 남편들 같은 경우에 또 자기가 어디 아파서 회사를 못 다니게 될 때 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조금 크고 하면 좀 아내도 좀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상황이라면. 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조금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돼서 조금 투닥투닥 거리는 부부들이 가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정말로 이제 그 맞벌이를 외벌이 하다가 상황에 따라서 정말로 맞벌이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진지하게 맞벌이를 해야 하는 그 이유를 같이 좀 차분하게 대화를 하는 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 맞벌이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맞벌이를 해야 되는 그 목적, 이유, 뭐 실제로 진짜로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결정을 할 때 기독교인들은 특히 그 목적이 복음의 원리에 맞는지 항상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맞벌이를 하는 목적이 좀 더 돈을 많이 모아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냐. 그냥 단순히 그런 목적이라면 이것은 좀 복음의 원리와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냐에 따라 다르겠네요. 그렇죠. 네네. 사실 맞아요.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하겠죠. 네. 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현실에 대한 만족이 조금 부족할 때 이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문제가 사실 다 그래요. 네. 네. 게다가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만약에 교회가 어렵다. 제가 속한 교회가 어렵다고 이제 보여질 때 같이 맞벌이를 해서 지금도 충분히 교회에 먹고 살기에는 도움이 충분하지만 되자? 교회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협동해서 조금 더 서로 이제 맞벌이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것도 참 저는 좋아 보입니다. 아우 아름답네요. 네. 그런 분들 아시는 분들 계세요? 당장 떠오르지는 않는데. 그런 케이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일단 저도 이제 앞으로 보겠죠. 네, 볼 수 있겠죠. 네. 자, 금전에 관련돼서 또 다른 이제 질문인데요. 이거 방금 한 거는 이제 외벌이 네. 부부 사이에서만 있는 일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안과 집안이랬잖아요. 남편이 몰래, 아내 몰래 몇 개월에서 몇 년간 네. 몰래 용돈을 주고 있었던 거. 누구한테요? 시부모님께. 시부모님께? 용돈이니까. 네네. 시부모님께 매달 월급의 40% 정도? 월급의 40%? 예. 이게 몰래 걸린 이게- 거예요. 그래요. 근데 걸렸어 이게- 나중에. 근데 이게 문제는 집안 사정이 괜찮으면 나중에 걸렸어도 말하지, 말했으면 너 상관없는데 왜 말 안 했냐, 그냥 요 정도로면, 그러니까 감정 상한 것으로만 이제 다툼이 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이 집안이 힘들어, 그래서 와이프는 애들 먹을 거 못 사주고 옷도 물려받은 옷만 입고 힘들게 살았던 거야. 나름 절약하고 검소하게 생각해서 남편이 주는 월급으로 악착같이 모으고 열심히 살았는데 거의 2, 3년간 나 모르게 월급의 40%를 시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깊은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럴 수 있죠. 말도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은 이게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도 물론 포함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자식들도 지금 잘 못 먹이고 있는데 뭐 시부모님께 그렇게 용돈을 준다. 물론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쪽보다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는 한 몸이거든요. 한 몸이면 모든 것을 다 같이 함께 상의하고 같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부부예요. 그러니까 그 부부의 질서를 깨뜨렸다는 의미에서 이거는 거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한 게 일단은 맞네요. 그럼요. 남편이 잘못한 게 맞지요. 혼나야 어떤 되네. 상황에서든지 간에 이거는 일단 와이프랑 같이 투명하게 모든 것을 다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갑자기 용돈을 끊어버리면 그 부모님은 힘드세요. 근데 우리 집도 힘들어. 어떡해요? 남편으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 둘, 셋. 자, 아니 이미 이게- 그렇게 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좀 정말 그 월급의 40%가 아니 못 20%더라도 10%더라도 못 받으시면 정말 이제 생활이 어려우시다면 와이프를 설득해서 좀 드리는 게 좋고요. 진짜 당장 못 사시면 안 되니까 어렵더라도 일단 살 수는 있잖아. 우리 가족 지금 어렵더라도 같이 한 몸 한 공동체니까 같이 살아가야죠. 같이 어려운 게 맞고요. 그럴 때는.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포인트는 부부 갈등이잖아요. 오늘 주제가. 그러니까 부부 갈등의 원인을 이렇게 와이프와 상의 없이 했다는 거. 이게 이제 남편이 큰 문제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와이프와 상의를 하자.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의를 하고 대화를 해서 네. 부모님이 너무 힘들면 우리는 지금 그 돈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 행복하니 우리 부모님을 도와드려요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케이스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없는데. 근데 들은 적은 있어요. 이런 케이스요? 네,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어요. 근데 안 걸리더라고 또 그분은. 이 방송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통장을 한 번씩 검사해 보기를. 자, 우리 오늘 이제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여러 가지 이제 부부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 갈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집안일, 크고 작은 일들, 그리고 뭐 취미생활, 금전적인 부분까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부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